이번 시간에는 스크래핑 방법 중에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스크래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래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HTM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HTML의 분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스크래핑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녀석 때문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때문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온 녀석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다운받아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능력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젠 어떤 방식으로 이걸 사용하냐면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다운받은 이후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마음대로 자바스크립트로 고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리스폰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HTML을 가지고 파싱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가 이 HTML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때 브라우저가 어떤 크기에 있는지,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HTML이 마구마구 바뀌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은 자료만 가지고는 파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브라우저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크롤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셀레니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파이썬에서의 대표적인 브라우저 자동화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셀레니움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버전도 있고 C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셀레니움 중에 파이썬을 위해서 나온 녀석을 가지고 이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제어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이 셀레니움은 우리가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제작했을 때 테스팅 도구로 많이 활용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걸 자동화 툴로 내가 지겨운 작업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셀레니움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몇 가지의 세팅이 더 필요해요. 외부의 모듈이기도 하고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맞는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제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설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럼 초기 설정부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셀레니움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액티브엑스가 있는 경우, 사이트가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익스플로러를 보통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아예 팬텀 JS라는 헤드레스 브라우저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크롬을 사용해서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브라우저의 버전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도움말, 정보. 이 정보에 가보시면 현재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 버전에 따라서 드라이버의 버전도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75.0.3770.142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드라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셀레니움 크롬 드라이버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드라이버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찾아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로 이동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버전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32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업 폴더에 이 압축을 해제해 볼게요. 여기에 크롬 드라이버가 이렇게 붙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외부 모듈이기 때문에 모듈을 다시 다운로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 터미널을 열겠습니다. 새 터미널을 열었고요. pip install seleniu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만 뜬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고요.
이 기본적인 설정 위에서 이제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셀레니움에서 이게 커다란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웹 드라이버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된 거 보면 이제 초기 설정이 다 올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웹 드라이버에서 웹 드라이버 크롬입니다. 이때 대문자예요. 대문자 크롬이라고 해주시고 실제 우리의 크롬 드라이버가 어디 있는지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같은 폴더에 있죠. 그래서 크롬 드라이버.exe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는 크롬이라고 할게요. 자, 크롬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옆쪽에 떴는데 이렇게 뜨게 돼요. 브라우저가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닫힌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을 닫아 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제 서브 프로세스 그 스레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죽어 있지만 얘가 이제 실행된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고 그 다음에 데몬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레드가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종료시켜 주시려면 이 드라이버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한번 그 브라우저를 띄워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크롬 구글닷컴이에요. 네, 이렇게 됐고 구글로 접속이 됐죠. 제가 지금 제어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상태가 됐거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또 다른 창이 뜹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레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닫아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을 쓰거나 아니면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그때그때마다 코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주피터 노트를 쓰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걸 계속 하나하나 재어 나가시는 것도 조금 더 편하죠. 좀 더 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띄워 볼 텐데요. 메소드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크롬에서 get을 한 이후에 브라우저가 뜨겠죠. 그러면 특정 시간 이후에 이 브라우저를 종료시켜 볼게요. 그러면 타임 모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타임에서 슬립을 통해서 3초간 정지를 시킨 이후에 이 크롬 브라우저가 종료를 시켜 볼게요. 실행 이렇게 떴고 구글이 떴죠. 그 다음 3초가 지난 이후에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종료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quiet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특정 태그를 지목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멈춰 있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색을 한번 자동화 시켜 볼 텐데 여기에 이게 분명히 이제 예쁘게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인풋입니다. 인풋. 그렇기 때문에 얘를 검사를 해서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검사 하면 여기에 인풋 태그가 있죠. 그럼 이 인풋 태그에 셀렉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카피 셀렉터에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이건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가 이렇게 생긴 거 안에 div 안에 자식 중에 두 번째 div인데 div의 클래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iv 안에 클래스 안에 인풋이라고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여러분들이 태그를 보시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능력을 빌어주시면 됩니다. 빌려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엘레멘트를 찾아야겠죠. 이 태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크롬에서 find라고 하시면 이렇게 쭉 되는데요. find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하셨던 것들이 있죠. find element에서
클래스 네임으로 찾을 거냐, CSS 셀렉터로 찾을 거냐, ID로 찾을 거냐, 네임으로 찾을 거냐, XPath로 찾을 거냐. 사실 이것들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셨을 때 카피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CSS 셀렉터를 사용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셀렉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CSS 셀렉터를 사용할 거고 이 녀석을 이렇게 찾아서 얘를 input box라고 할게요. input bo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input box요. 자, 이렇게 input box라고 해주시고 얘를 실행시켜 보죠. 됐고 여기에 셀레니움 웹 드라이버의 리모트의 웹 엘레멘트의 웹 엘레멘트죠. 자, 이 엘레멘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엘레멘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input box에게 send key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키의 명령들을 넣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충북과학고등학교 라고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주고 정지를 시킬게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네, 들어갔고 충북과학고등학교가 자동 완성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왜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보시면 우리는 단순히 키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하실 때 한번 보시죠. 제가 진짜로 검색을 해볼 텐데 충북과학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라고 입력했고 그 다음에 키를 입력해야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때 검색을 엔터키를 하거나 엔터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검색 버튼을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직접 코드로 구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떤 게 있냐면 input box라고 하고 이 submi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풋 창을 만들 때 이걸 폼의 형태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폼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엔터 키가 submit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ubmit을 넣어주면 아마 충북과학고등학교를 검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엔터키를 넣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엔터키나 특수 문자 키를 넣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페이지 다운이나 페이지 업이나 방향키나 이런 키들을 넣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키는 이런 문자 열의 형태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셀레니움에서 특별한 모듈을 또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패키지를 하나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셀레니움의 웹 드라이버의 커먼에 이 불러올 때는 키즈라고 불러올게요. 이 키즈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input에서 box send key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send key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send keys라고 할 텐데 이 키는 문자열이 아니라요. 키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엔터 키를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샌드 키를 보내는데 문자열에는 엔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키 코드를 가지고 있는 키즈의 엔터를 사용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얘도 문자열이거든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때 문자열을 보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즈의 엔터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 네, 똑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키코드가 찍혔거든요. 이게 문자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찾으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찾아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 모듈에 있는 키즈의 엔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링크를 찾아야겠죠. 첫 번째 링크를 찾아서 이 사이트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 작업인데 이 태그를 검사해야겠죠. 그래서 이 태그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이
A 태그를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H3 태그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사실은 실제 정보는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태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 태그를 셀렉터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링크 크롬에서 find element by css 셀렉터를 통해서 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링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야 됩니다. 그럼 click 클릭이라고 하고 코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실행. 네,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 이제 팝업 창이 뜨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팝업 창에 대한 컨트롤도 좀 중요합니다. 팝업 창이 뜨는 경우에는 이 팝업 창에 드라이버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추후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목표는 이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로그인의 버튼을 클릭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검사, 이 로그인을 검사해야겠죠. 여기에 있네요. 카피, 셀렉터 클릭하고 다시 링크를 또 이렇게 만들죠. 크롬, 파인드, 셀렉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링크를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3초간 정지 코드를 이제 뒤에는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지까지 됐는데 로그인 창까지 갔어요. 자, 그럼 우리의 소개 목표는 달성된 거고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필요 없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기록.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넣어 주셔야겠죠. 여기 부분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ID 부분을 또 찾아야겠죠. 크롬의 find element css에서 이 창을 검사해서 ID 부분을 가져오고요. copy 셀렉터 그래서 여기에 넣습니다. 그다음 패스워드죠. 패스 인풋이라고 하고 크롬 find css 셀렉터를 가져오면 되는데 이때도 검사 아마 패스워드 정도로 셀렉트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패스워드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그인 버튼을 직접 클릭을 할까요? 그래서 검사 여기에 셀렉터 에서 submit chrome find selector 해서 여기에 submit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채워주면 되죠. 근데 여기 부분은 이제 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을 위쪽에 상수 처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서 처리를 하고 왔고요. ID 인풋에 send keys를 해서 ID 텍스트라고 제가 위에서 선언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pass input send key 패스 텍스트라고 하고 submit에서 클릭을 통해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얼럿 창이거든요. 얼럿 창인데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띄우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바 경고창이 뜨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고창이 뜨는 경우에는 이걸 넘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경고창을 이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스위치 투 얼럿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메소드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해보시면 정상 작동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디프리케이트드 될 거거든요. 그래서 alert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속성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로 부르실 필요는 없고 alert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경고창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창을 제어해 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제어로는 accept, 이렇게 확인이 떠 있을 때 확인을 누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창이 dismiss, 취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소할 경우는 이것, 확인할 경우는 이것인데, 이게 이제 그 경고창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alert을 통해서 텍스트를 불러보시면 됩니다. 이 텍스트를 불러보시면 이 경고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갔죠. 지나갔고, 여기에서 지금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경고 메시지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제어를 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이 학교의 홈페이지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제 계속 저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이 팝업 창입니다. 이 팝업 창인데, 혹시 이 동영상 보신다면 여기 사진 좀 잘 봐주시고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주 지역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보셨다면 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새롭게 팝업이 된 창을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는 이 팝업 창으로 로그인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옛날 사이트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제어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팝업 창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 윈도우가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윈도우가 뜨는 경우도 있고, 로그인이 다른 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제어해야 되는데, 윈도우 핸들러스입니다. 이 녀석은 지금 열려있는 윈도우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마다 각각의 핸들러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럼 얘가 리스트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언패킹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죠. 윈도우, 그 다음에 서브 윈도우, 이렇게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어권을 한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롬 윈도우 스위치 to 윈도우 한 다음에 서브 윈도우로 제어권을 넘긴 거예요. 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닫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인 페이지로 제어권을 다시 넘겨야겠죠. 그러면 윈도우, 메인, 윈도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약간 빠르지 않아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스레드를 뭐 돌려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귀찮고, 잠시 타임 슬립을 이용해서 한 2초 정도 시간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보시죠. 떴고요. 다음 팝업 창이 떴습니다. 팝업 창으로 제어권을 넘겨서 창을 닫아버리고 잠시 쉰 후에 여기에서 로그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얼렛 창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경고창 제어. 그래서 크롬에서 스위치 투 얼럿을 accept 해버리겠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고요. 다음 팝업 창 닫게 만들었고, 닫았고, 여기에서 이걸 넣었죠. 그리고 경고창도 없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셀레니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의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급식 정보로 가겠습니다. get 한 다음에 충북과학고등학교의 급식
창이 여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그인을 해서 어떤 페이지로 이동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로그인이 끝났겠죠. 저는 지금 회원이 아니라서 안 되지만, 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를 파싱해야 되는데, 이걸 파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셀레니움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오는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할게요. 크롬 한 다음에, 그러면 크롬 페이지 소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소스라고 받을게요. 그렇게 해서 프린트 소스를 찍고 종료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됐고요. 창이 주었고 로그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다시 패키지를 불러오면 되죠. 바로 ps4를 불러오면서 import beautiful soup을 불러오고, 이 beautiful soup에서 이 소스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autiful soup이라고 하고 소스를 받아온다. 소스를 받아오고 얘를 파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HTML 파서를 넣어주고 얘를 다시 소스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로 받은 다음에 지난 시간의 소스 코드 여기에서 이거였죠. 밀즈를 받아와서 이렇게 해서 띄우는 것까지를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밀즈를 받아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프린트 딕을 한 후에 종료하고 끝내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50으로 보내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검색해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제어권을 넘겨서 팝업 창을 닫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넣고 로그인을 시도하고 경고창을 닫고 급식 정보로 움직인 이후에 급식 정보를 크롤링해서 가져온 이후에 종료되는 거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셀레니움도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페이지가 이렇게 분할될 때 제어권을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이프레임 태그를 쓰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페이지 안에 또 다른 페이지를 띄운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프레임 단위로도 제어권을 넘겨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신다. 만약에 잘 만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렇다면 프레임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